암호화폐 시장 대세 전환은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뭐 맨날 오른데 또 막 이번에도 금융 전문가분이 또 2월 말 본격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럼 이제 2월 말부터만 가자는 건가요? 그래서 3월 말에 또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또 있죠. 그렇죠. 예, 3월 말 또 3월 뭐 위기설. 네. 네.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모 중앙일간지에 좀 재밌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게 이제 4년 전, 그러니까 정확하게 4년 2개월 전 기사인데 2013년 12월 8일자 6시 58분에 그 입력이 된 기사인데요. 지금 요즘 기사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4년 전 기사인데. 네, 4년 전 기사인데 뭐 비트코인 광풍, 뭐 비트코인 각국 중앙은행들 비트코인 화폐로서 인정할 수 없다. 뭐 마약이나 뭐 탈세 이런 불법적으로 쓰인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이제 그 비트코인이 각국 중앙 정부가 이렇게 네. 부정적으로 이거를 언급을 하니까 뭐 1,200불 정도 하던 게 4일 만에 1,000불대로 20%가 폭락했다라고 해서 그때 댓글을 보면은 뭐 한강으로 가자는 사람도 있고, 네. 한강? 근데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는 뭐 전혀 요즘 기사라,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 네. 그 우리 비트코인 블랙 프라이데이의 기사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얘기를 봤을 때도 역시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그 이제 결국은 비트코인이 뭐 위기설이다, 뭐 이제 광풍이다. 결국은 뭐 갈 길을 뭐 가고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슈가 터질 때마다 그런 네. 게 나왔던 것 같아요. 같은 얘기.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몇 년 전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그냥 오늘 쓰여진 것 같은 느낌. 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2, 3일 전에 난 기사죠. 영국은행 쪽에서도 이제 이건 화폐로서는 실패한 거라고 결론을 내리겠다. 뭐 이제 이런 기사도 났었는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그 말씀하셨던 그 시기에 이제 재밌는 사례는 그때 1,000불이 넘었다가 150불까지 떨어졌어요. 네, 어우. 비트코인이 150불이라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그런 가격도 있었나 싶은 건데, 근데 그때 떨어지고 다시 가격이 1,000불을 넘어가는 데까지 400일이 넘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두 비관적으로 봤죠.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셨어요. 아, 이제 그 광풍이 꺼지고, 이거 봐라. 근데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이건 시장에 효용을 발생시키기 어려운 거다. 이제 이런 이제 뭐 컬럼도 나오고 인터뷰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412일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날짜가 지나고 나서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 시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겪다 보니까 이제 채굴이라는 뭐 시청자분들도 관심 있는 영역이기도 할 텐데 그 당시에 채굴하던 사람들이 채굴기를 다 갖다 팔았어요. 근데 어디다 팔았냐면 고물상에다 팔았어요. 왜냐하면 그 장비를 컴퓨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물상에 가서 그냥 고철값만 받고 팔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다시 가격이 오른 다음에는 갔지만 이미 고철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제 가격이 계속 이런 등락을 반복해도 업자들이 쉽게 장비를 정리하거나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뭔가 행동을 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뭐 그런가 하면 뭐 그럼 2월 말부터 오른다, 이게 그럼 정확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글쎄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특별히 이제 뭐 가격이 오른다 또는 이제 뭐 폭락한다라는, 어차피 뭐 아직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또는 비트코인을 위시한 이제 암호화폐 등장이 역사를 짧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보면은 이제 심지어는 이제 뭐 어떤 기술적 분석을 한다 해가지고 이제 분석한 분도 계신데, 아직은 그 분석을 하기에는 지금 비트코인 역사가 너무 짧고, 우리가 이제 보니까 뭐 이동평균선까지도 이제 분석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위기설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 하는 거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간단한 거는 수요 공급의 원칙.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환경. 아시겠지만은 우리 일반 기업보다 우리 암호화폐에 대한 예상을 하기 훨씬 더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비근한 예가 이제 우리 각국 정부의 어떤 정책, 큰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글로벌한 어떤 경제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이 뭐 지금 그동안 쭉 보시면은 그런 거 말고는 특별한 변수가 없어요. 특별한 변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이슈, 각국 정부의 정책,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앙은행장들의 어떤 언급들, 이런 것들이 그동안 결국은 악재가 다 나왔고,
요새 슬슬 보면은 이제 긍정적인 사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우리 이제 뭐 가장 가까운 예로 이제 우리 미국의 그 상품선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그 지안 카를로 그 저 위원장께서도 뭐 긍정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이미 이제 수요라는 게 이미 다 응축이 돼 있는 건데 그 누군가는 어떤 긍정적인 사인을 주면 시장에서는 언제든지 좋게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뭐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로 현재 비트코인 가격 상승한 거 보면은 뭐 상당히 많이 50% 이상 거의 뭐 100%까지 상승을 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떤 이 변수라고 얘기되는 것들하고 작년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비슷한 내용들도 있지만 한 가지 좀 이제 화제의 중심에서 멀어진 건 기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비트코인의 가격에 굉장히 등락을 만들어줬던 건 그 블록 사이즈를 키우느냐 마느냐. 네, 근데 너무 트랜잭션이 많고 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블록 사이즈를 키우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이 중국의 이 채굴기의 이 황태자라고 불리는 우지안과 비트코인 재단의 이 악유, 결국에는 우지안이 이겼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핫포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 이제 결정이 이렇게 될 것 같다, 저렇게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을 때마다 가격이 요동을 쳤죠. 그리고 또 비트코인 캐시라는 게 오픈이 됐을 때도 그랬고, 비트코인 골드가 나왔는데 골드는 사실 이제 비트코인 캐시만큼의 반향은 없었지만,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작년 한 여름 가을까지만 해도 그런 기술적인 이슈와 각국의 정부의 규제에 대한 이슈가 막 엇갈려 가면서 화제가 되기도 하고 논의도 되고 그걸 연관지어서 분석해내는 기사도 있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냥 이런 규제와 나라나 어떤 전문가 펀드에서 입장차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런 것만 있는 거죠. 지금. 맞아요. 기술에 대한 얘기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패턴이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G20 회의가 이제 곧 열리지 않습니까? 예, 뭐 3월달에 이제 브라질에서 열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올 만한 얘기는 어떤 게 나올까요? 글쎄요. 뭐 지금 뭐 영국도 그렇게 얘기하고 뭐 인도나 이 G20에 들어가는 나라와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는 줄을 서려고 할 거고 어떤 나라는 동참하려고 할 거고 이제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어느 쪽에 손을 드냐가 문제인데 뭐 여러 가지 요새 이제 유행하는 말로 뇌피셜이라는 말들이 많은데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재밌는 건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돌파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총기 난사 사고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경제적으로는 어쨌든 조금씩 뭐 GM이 지금 이제 다시 들어오리라고 철수하기도 하고 미국 공장에는 또 5천억을 투자하겠다고 또 발표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흐름에 비추어 보면 미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꾸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근데 그거하고 물려서 이제 그러면 이거하고 블록이 맞는 건가 하고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 건 이 부테린이,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만든 부테린이 그 새로 지금 이제 이더리움의 기능을 하나 추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게임 회사가 지금 그걸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제 쉽게 시청자분들한테 쉽게 전달드린다 그러면 기존에는 ICO 참여하면 그냥 제가 뭐 12더를 참여했다 그러면 그 12더의 가치가 오르기만을 기대하는 건데 이제 주식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분을 갖고 있다가도 ICO 참여해서 그것을 갖고 있으면 이더리움 그 이제 해당 코인에 또는 플랫폼의 어떤 사업 방향이라든지 어떤 큰 변환점이 있을 때 투표자로서의 어떤 권한을 갖게 하고, 그 투표권만 갖는다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갖게 됨으로 인해서 다시 난 투자를 회수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부분의 경영상의 결정에 참여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가능해질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게임 개발사 차원에서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게임적인 요소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지만, 근데 이게 만약에 얘기가 된다 그러면 뭐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제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주식회사라는 우리 회사를 영위하는 방식에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ICO라는 방향으로. 뭐 그거하고 이렇게 묶이면 미국에서 굉장히 좀 더 공격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G20 이제 가장 이제 두려운 부분은 우리 3월달에 이제 위기설 나오는 이유가 어떤 이제 국제적인 이제 그 우리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제재 기준 또는 통제 기준을 이제 그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걸 부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왜냐하면은
그 G20 국가 사이에서도 네.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특히 뭐 일본만 하더라도 뭐 암호화폐라든가 우리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그 상당히 어떤 이제 제도화하려는 그런 의지가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G20 국가 속하지는 않지만 스위스만 하더라도 이미 그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뭐 암호화폐 허브가 되겠다. 네, 자기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뭐 그 스위스의 주코라는 도시가 뭐 크립토밸리 해서 지금 뭐 전 세계의 ICO에 대한 수요를 다 빨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G20 그 이제 그 회의가 열리더라도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우리 암호화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거래소 이거에 대한 그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유럽에서 같은 경우는 사실 규제안 논의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나쁜 말이 나올 건 없지 않나요? 사실 시장에? 아니 오히려 보면은 유럽에서도요 결국은 이중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이제 그 통용되는 소위 말하는 어떤 이제 일반적인 암호화폐, 그러니까 이제 그 중앙 정부나 또 중앙은행의 네. 통제를 받지 않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고,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각국 거기 유럽도 뭐 각국 정부가 현재는 이제 어떤 중앙화된 암호화폐 네. 이쪽을 상당히 이제 뭐 이미 출시를 하려는 준비 단계에 있는 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준비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이제 우리 뭐 나중에 또 논의가 있겠지만은 뭐 영국도 사실은 어떤 중앙화된 암호화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아마 그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각국 정부가 네. 속내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네, 복잡한 왜냐면 제가 만일 이제 중앙정부 기관이 하더라도 좀 속내가 좀 많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냥 마구 허용하자니 어떤 그쵸? 어떤 중앙정부 또는 중앙기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통제 그 여력이 좀 약화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이거를 갖다가 막자니 반발이 심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통제 목적이 분명한 나라들은 네, 먼저 갈 것 같아요. 먼저 가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공산 중국.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이제 일당 독재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떤 정치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빨리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면 네. 한 발 더 먼저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너무 좋은 그렇지 않은 나라는 사실 지금 조금 그렇죠. 더딘 상태인 것 같고. 너무 좋은 이게 툴이 되죠. 네. 우리 저희 암호화폐가 어떤 이제 중앙정부나 또는 중앙기관에서 이제 통제를 들면은 이것처럼 좋은 수단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 사실은 원래 예, 이걸 국가가 블록체인을 전체에 그러니까 모든 그 물류나 거래 모든 기반에 이걸 적용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통제가 되죠. 네. 모니터링이 되고 물론 어뷰징이 없을 수는 없죠. 없지만 이제 기존의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트래킹도 되고 관리가 쉬워지는 그런 오히려. 면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한 얘기 정리 멘트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부터. 네, 어쨌든 뭐 이제 암호화폐 시장 대세 전환이다 이런 거는 사실 뭐 어느 시기를 콕 집어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그 저는 이제 뭐 지난 뭐 몇 년 동안 그 추세를 그냥 참고하십사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그동안 있어왔던 여러 이슈,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발생될 텐데 그 이슈 때문에 이 등락은 계속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떨어지고 뭐 때문에 오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거나 여기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